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혜입니다. 최혜병 사건, 자, 이것을 놓고요, 엄청난 어떤 정쟁이 터졌는데, 처음에는 저들이 이걸 갖고 대통령을 결부시켜 가지고 탄핵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죠. 자, 그런데 그동안 계속해서 당하기만 했다, 혹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린 측면이 없잖아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반격의 시간이 왔습니다. 박정훈 대령을 의인화하고요, 막 영웅시하는 그런 일부의 움직임, 주로 이제 현 여권과 반대되는 정치색을 갖고 있는 그쪽에 이제 그런 일종의 농간 같은 건데요. 이것은 명백히 월권적 행동이었다라고 보는 게 법리적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군 검찰도요, 박정훈에게 지금 유죄 구형을 하지 않았습니까? 최종적으로도 유죄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자, 그동안 참았던 참을 인자를 뭐 수백 개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해병 제1사단장 임성근 전 해병 사단장이 드디어 칼을 뽑았습니다. 이제 전역을 앞두고 있죠.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이분은 글쎄요, 해병대 사령관도 충분히 가능했던 인물로 보이는데 말이죠. 굉장히 뛰어난 무장이라고 합니다. 해병대 전력을 더욱더 강고히 만든 아주 훌륭한 장군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을 이런 식으로 또 잃게 됩니다. 장군 하나 키우는데 말이죠, 수십억이 들어간다 그러죠. 그리고 그런 노하우와 경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사장시키는 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인재를 죽이는 사회입니다. 언제부턴가. 어떠한 작은 명분만 있으면은 끊임없이 핥히고 그냥 찌르고 베고 이러는데요. 자, 이런 식이면 나라가 온전하게 발전하기 어렵겠죠. 자, 아무튼요, 그동안 당하기만 하던, 참고 지내기만 하던, 자, 임성근 전 해병 제1사단장입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는요, 사실 비교 불가합니다. 사단장하고 대령이잖아요. 까마득히 저 밑에 있는 존재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를 갖고 지금 이 난리를 치는데요. 근데 이 박정훈 이 사람이 너무 오버했다, 올건이었다, 남용이었다, 직권 남용이었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군대는 상명하복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사단장이라고는 해도요, 자신이 모든 정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결재를 맡아야 되고, 상관 혹은 상부로부터의 어떤 조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지금 이게 정치 쟁점화 되어 있는데요. 지금 드디어 임성근 전 해병 제1사단장이 움직였습니다. 국정조사 앞두고 이제 초강수를 지금 두고 있는데요. 박정훈을 직접 고소하겠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국정조사가 이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임성근 전 해병 제1사단장이 적극 반격에 나서는 모양새 이렇게 나와 있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조만간 고소한다 라고 지금 JTBC에 이제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뭘로 고소할 것인지는 여기 나와 보면요, 직권 남용과 강요 혐의 이런 걸로 이제 고소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진실을 세상에 알려 정의를 회복시키겠다. 당연히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엄청나게 왜곡된 상태로 뭔가 지금 이렇게 과장된, 왜곡된 그런 상태로 지금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죠. 이대로 가면은 나라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자, 임성근 전 해병 제1사단장은요, 지난 6월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나온 박정훈 전 해병 수사단장의 발언에 고소의 어떤 단초, 어떤 그 내용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박정훈이 말하기를, 최상병 장례식 첫째 날에 방첩 부대장이 사령관과 저에게 사단장을 처벌해야 사태가 진정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하길래 이런 충격적인 발언을 했었죠. 기억하시죠? 지난 6월입니다. 그 방첩 부대장의 말을 들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침묵을 했고요. 이를 긍정으로 이해한 박정훈이가 무리한 수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즉 변사 사건만 처리할 수 있는 박 전 단장이 무리하게 순직의 원인인 범죄인 형사사건까지 맡아 자신에게 혐의를 적용해 직권을 남용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일관된
저도 이런 주장을 했었고요, 그동안. 이게 일관된 법조인들의 대체적인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는 변사 사건 처리를 했어야 돼요. 사실은 변사 사건. 이거를 범죄로 보고 수사를 해버렸다니까, 형사 사건으로 보고. 형사 사건은 범죄를 다루는 거잖아요. 요 변사 사건은 범죄가 아니고 사고사에 가깝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러면서 박정훈이가요, 자신에게 작전 통제권을 육군으로 넘겼어도 사단장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지 말라는 게 사령관의 뜻이다라고 말했다 하면서 이건 강요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현재 임성근 전 사단장의 이제 이게 핵심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물론 박정훈 쪽에서도 뭐 이런저런 대응 논리가 있지만요. 저는 이 논리가 합리적이다, 합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상황은 아주 흥미로워진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원래 이 이제 사단장 휘하에 대령들이 많거든요. 대령은 사실 사단장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수사단장이니까 조금 이렇게 특이한 케이스이긴 하죠. 그런데 통상 이 그 군부대 내에서 사망 사건, 그리고 성범죄 이런 게 일어날 경우에는요, 수사를 군에서 하지 않습니다. 바로 민간 경찰에다가 이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신속하게 해야 돼요, 신속하게. 군부대 내에서 사망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1년에 몇 건씩 일어나는데 말이죠. 최근에 연병장 돌다가 얼차려 받다가 그 사망한 사건, 그거는 불과 이틀인가 만에 바로 경찰로 이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건은 아주 오래 끌다가 뭐 내부에서 왔다 갔다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다가 뒤늦게 경북경찰청으로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돌려받았다가 또 보내고 막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거 자체가 벌써 무리했다, 수사를 했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성격이 맞지 않았다. 변사 사건을 형사 사건으로 둔갑시켰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 대통령실이 나오고 국방부가 나오고 뭐 해병대 사령관이 나오고 해병대 사단장이 나오고 막 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이런 식이면 국가의 안보는 누가 지킵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아무튼 이런 속에서 드디어 임성근 전 해병 사단장이 제대로 이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합니다. 고소 이거는 통할 것 같아요. 저는 이 박정훈이가 너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뭐든 적당해야 되거든요. 적당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어떤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들의 이익에 봉사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소위 이제 이 사망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다라는 것은 일관된 그런 어떤 입장인데요. 그건 문재인이가 대통령일 때 그들 민주당이 이제 주동이 되어 가지고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옛날에 없던 법입니다. 사망 사건이 터지면 간단한 기초 조사만 한 뒤 바로 넘긴다. 이번에는 변사 처리만 하고 변사 사건 조사만 하고 그냥 이렇게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으면 게임 아웃이에요, 그냥. 그런데 그거를 갖고 뭐 사단장까지 연결해 가지고 책임을 지우는 범죄 혐의를 덜 씌우니까 이걸 그냥 순순히 수긍할 수가 있겠습니까? 통상 이 군에 수사권이 없다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야권 특히 지금 좌파들은요 펄쩍 뜁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떠들어대죠. 그 군 문서에 이제 그런 게 나온다는 거죠. 죄명, 범죄 사실을 적시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수사권이 있다라고 마치 이렇게 떠들어대는데 그 말이 안 돼요. 다른 사건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대부분 신속하게 경찰로 사건이 이첩이 되면서 누구를 뭐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박정훈이가 수사권이 없다고 해도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수사한 게 정당한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명백히 과장된 왜곡된 발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요, 사건의 성격을 바꾼 거예요. 변사 사건에 가깝습니다. 사고사에 가까워요. 인명 구조를 위해서 다 같이 그냥 이렇게 수색하다가 어쨌거나 뭐 그런 사고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걸 갖고 뭐 지휘체계 책임을 묻는다 해도요, 어디까지 물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현장 지휘관 정도가 한계입니다. 그런데 사단장이 여기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솔직히 사단장에게까지 이게 피의자 혐의를 덜 씌우고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자, 이렇게 되면요, 대한민국 군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군은 상명하복, 지휘권이 죽으면 다 죽습니다. 박정훈 뒤에는 과연 누가 있는가? 그 배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수합니까? 아무런 어떤 그런 정치적 농간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게 지금은 더욱더 큰 문제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자, 어쨌거나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이분이 그동안 꼭 참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드디어 칼을 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뭐 한번 이렇게 움직이면은 정말 끝장을 보겠다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이제 별 두 개의 힘을 보여주마. 자, 이런 게 되겠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제 곧 전역한다라고 합니다만 새로운 길이 이제 열리겠죠. 자, 박정훈이는 어쨌거나 이 법정에서 일단 유죄 선고가 될 것으로 일단 보고요. 그리고 그 후에 공작을 파헤쳐야 될 겁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공작조들이 침투해 들어갔다. 우리 야권에는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그걸 갖고 정치를 한다니까요. 그거를 이번에 밝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위기는 꼭 기회다. 뭐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